안녕하세요. 자, 오늘 5강입니다. 마지막 강좌인데요. 강의 주제어들부터 보겠습니다. 명상, 심리치료, 계율, 스승, 수행, 이런 주제어들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자, 질문 보시면요.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방법과 현대 명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네. 부처님 당시에 수행하신 방법하고 현대 명상의 차이점. 일단은 시간과 공간. 네, 부처님이 지금 원래 불기 몇 년도인가요? 적어도 2000 몇백 년 됐죠. 시간이 굉장히 몇천 년 차이가 나고 또 장소도 아주 다른 나라죠. 문화도 많이 다르고 불성 원제, 불교의 이런 분은 부처님 수행하신 방법이라고 한 거는 그냥 전통 그대로를 계승해서 유지하고 전승해 온 방법이고요. 현대 명상이라고 했을 때는 현대 명상은 불교 심리학에 원래는 그 명상이란 말이 나온 건 이유는 서양에서 쓸 때 이렇게 종교의 용어가 들어간 거를 과학적으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신 불교 심리학을 그냥 명상이란 말로 이제 불교를 얘기한 건데, 불교 심리학에다가 서양의 심리 치료가 가미되고 거기에 서양의 과학이 가미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면은 불교 심리학을 재료로 해서 그 다음에 서양의 심리 치료라고 하는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저게 소스가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럼 과학이라고 하는 좋은 그릇에 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수행, 부처님께 수행하신 방법 그냥 그대로 수행하신 거 오늘날에 와서도 그 상황 그대로 이제 잘 전승해서 쓰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거는 또 하나 뭐 있어요? 가르치는 그 스승이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이었고 또 이후에 오면서 제자 대 제자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또 다르겠습니다. 현대인들하고 그때 당시에 배우는 사람도 다르고 시간과 공간은 지금 동양이라고 한 서양이랑은 다르죠. 서양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불성 원제는 뭔 얘기냐면은 불교 부처님 당시 수행하신 이 방법에 그대로 전송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선함을 믿는 거고 타고난 지혜를 믿어요. 근데 서양은 기독교 기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관점이 원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치료 명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계율 같은 걸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계율이 하나의 에티켓이나 매너라 그럴까요? 어떤 이런 걸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가 말한 그런 식으로 집어넣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종교 전통 기반이냐 과학 기반이냐는 건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행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승해 온 것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기반에서 계속 이어왔고요. 지금 현대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의 기반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뒤에 보시면 또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명상 수행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초감 트름파 린포체가 했던 말들을 제가 좀 좋은 말들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씩 읽으면서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명상 수행은 행위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명상은 잘 강화된 에고의 구조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이다. 사실은 이거 서양의 명상이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명상은 잘 강화된 에고의 구조 속으로 침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첫 번째 소재가 뭐겠어요? 나의 이고를 우리 명상의 소재로 삼다는 얘기고, 명상 수행의 기법들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제공한다. 내면에서, 그러니까 명상 방석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안에 온갖 잡념이며 기억이며 생각이며 감정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내 안에서 일어나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밀어내거나 좋아하거나 판단하거나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좋은 말이죠. 명상 수행을 시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순전히 사고 과정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네. 우리 요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생각 과정. 내 안에 명상 수행을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다룬다. 왜냐하면 사고 과정이 에고 발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해석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앞에서 4강에서 굉장히 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죠. 아집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나가 나에 대한 집착 그랬을 때, 그 나에 대한 집착, 우리가 내가 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했을 때에 이 나의 이 신체적인 부분이라 해서 사실 꼭 신체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쉽게 해주죠. 내 몸. 그 다음에 수 했을 때 느낌, 상 했을 때 퍼셉션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이 수 느낌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으면 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느낌은 향하게 되고 싫은 느낌은 밀어내게 되고 좋지도 싫지도 않으면 뭐예요? 그냥 무감각하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색수상이에요. 한자로는 생각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색수상 행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지. 거꾸로. 말이 좀 어렵죠? 잊어버리셔요. 에고 발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은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수행을 시작할 때는 호흡이나 걷기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한다. 호흡도 뭐예요? 호흡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내 배 아랫단전이나 코나 이쪽을 생각한다는 거 몸 관련했으니까 호흡이 결국 우리 신체 기반도 없고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 출발했는데 일단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들을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그냥 번뜩이는 생각일 뿐인 것으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도 뭐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그 다음 사고 과정 다음에는 행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히려 상으로 넘어오는 건데, 개념의 장벽. 개념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개념들의 본질을 봐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개념은 전혀 상관없는 평가의 기반을 두고 있다. 평가의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춘다. 뭔 얘기냐? 명상을 할 때 어떤 그 일어나는 생각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 생각이 좋고 나쁜 건 없으니까 명상에서 뭐 내가 뭘 보고 뭐 불보살님 만나고 아니면 누구 질투하는 걸 보거나 누구 죽이는 거 보면 내가 하들짝 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지 말아라. 그걸 그대로 손님으로 봐라 이거죠. 나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내가 좋은 생각 했다고 해서 난 좋은 인간이고 나쁜 생각해서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명상 방석 안에서는 일어날 때 그것을 오로지 날 찾아온 나를 방문한 손님으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주시하라는 거죠. 평가하지 말고. 그걸 거기에 반응을 하면 뭐예요? 다시 판단, 비교하는 관념을 하는 씨앗을 심게 되는 거니까. 무엇이 일어나든가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켜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과정은 사람 미움과 같은 감정의 장벽이다. 나쁜 감정을 밀어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심이 일어나거나 질투심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밀어내려고 애쓰지도 말고 뭐 좋은 게 일어난다고 해서도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또한 뭐예요? 감정도 날 찾아온 손님이다. 명상 방석에서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짜증을 억제하거나 내버려 두지 말고 짜증의 구체적인 특질을 감각하고 느껴봐라. 짜증을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주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히 이제 중간에 가다 제가 명상 수행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자, 명상과 심리치료의 차이에 대한 또 질문입니다. 불교 심리치유와 서양 심리치료 이해가 필요한데요. 명상과 심리치료 차이를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아까 잠깐 나왔었죠. 인간을 볼 때 지금 아까는 현대 서양이고 지금 아까 앞에서 명상 얘기는 이건 또 불교 명상 혹시 헷갈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불교를 기반한 이 명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명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서양의 심리치료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소스를 쳤고 그다음에 가학이라는 그릇에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기본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소재를 갖고 다루고 있어서요. 명상은 관점이 불성, 열애장본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인간은 원래 지혜롭게 타고났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관점이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지혜예요. 그런데 심리치료, 서양의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역시 서양에서 온 거라서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렇게만 보시고 너무 이걸 깊이 심리치료가 그렇다 이렇게는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의 심리치료는 서양의 심리치료가 명상을 거의 다 받아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두 번째 치료 실제인데요. 심리치료라고 했을 때는 문제나 증상, 불건강에 초점을 둔다. 치료는 역시 뭐예요?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뭐예요? 그 문제가 왜 발생했나, 그 증상이 왜, 언제, 어떻게 발생했나를 좀 따져보기 때문에 주로 과거 중심적이에요. 초점이. 그리고 불편을 제거하거나 또는 회복하려는데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명상은 인간의 근본 건강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심이에요. 과거에 어떻다라는 걸 따져보기보다는 이 관점이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과 이론의 영역인데요. 명상은 직접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명상에서는 이론적으로 많은 걸 설명하거나 개념적인 걸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이해, 개념적인 이해나 설명을 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치료자 훈련에 있어서도요. 명상 지도자를 훈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지도자가 실제 체험 경험이 있냐 없냐. 직접적인 이 체험 경험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만 설명하면은 엄청 어려워져요. 굉장히 쉬운 단순한 것이 엄청 난해하고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이론 교육, 치료자 훈련은 서양 치료자 훈련은 주로 이론 교육에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실습도 좀 있긴 상담 실습이나 이런 걸 하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기법적인 요소고요. 명상에서는 직접적으로 체험하다. 그래서 우린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극단적으로 예를 들기를 선에서는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 사과는 이렇게 생긴 거고 이런 뭐예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계절에 이런 온도에 이런 데 잘 나고 사과에 벌레가 없으려면 이런 약을 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면 명상에서는 뭐예요? 일단 사과를 이게 사과야 먹는 거죠. 먹어보면서 사과는 이런 맛이고 이런 온도고 이런 느낌이고 이런 감각이고 뭐 이렇게 그대로를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 많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요즘은 이것이 많이 겹쳐서 나오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명상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치료는 이 둘 사이를 통합하고 진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이 두 개가 통합돼서 나오는 게 많아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해하시면은 너무 편견을 갖게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상과 심리치료를 하는 개인의 태도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에서는 무엇인가로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이날이 불편함을 제거하거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기법을 찾는다. 그럼에 비해서 명상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신경증적인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살펴봐야 하는 거라. 제대로 명상을 하게 되면 치료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중요하다면 명상이 치료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명상에서는 뭔가를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뭔가 이런 쪽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심리학에서 신경증과 지혜는 짝을 이룬다. 네, 그러니까 신경증에 그래서 우리가
유식에서는 전식특지 그래요. 결국 신경증이라고 하는 소재가 그게 거름이 돼서 뭐예요?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을 지혜로 바꾸는 거죠. 신경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치료자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치료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명상은 그 개인 개인의 내면의 지혜를, 타고난 지혜를 믿고 불성을 믿기 때문에 치료자가 뭔가 그를 바꿔놓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자기 내면의 불성을 보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자기 내면의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명상에 기반한 치료자라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 또 명상에 대한 설명을 좀 보시면요. 명상은 현실도 없고 보상도 없다. 삶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유의 개념이 중요하다. 기대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자유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이 관점에서 명상은 치료가 분명 아니죠. 치료의 의미가 수반되면 그것은 조건적이 된다. 치료는 증거나 지지가 필요해요. 치료는 특정한 분야에 맞추는 데 관여한다. 조건이 없는 자유의 개념이 명상이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온 경우가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문 기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이쪽 분야로 가게 되면 이게 증거를 제시해야 되고 효과를 증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